안녕하세요. 의학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간이식 수술의 적응증, 그리고 내 가족 또는 내가 간이식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간이식 수술 적응증, 이런 적응증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의사들이 적응증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수술 또는 치료처럼 어떤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일종의 지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자료들은 우리가 간이식 정보집이라 그래서 이런 간이식 학회랑 보건복지부에서 협업을 통해서 나와 있는 간이식 수술 정보집이 있고요. 또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용하는 외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외과 매뉴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과 선생님들이 이런 필드에서 치료를 하시거나 수술하실 때 도움이 되는 간략한 일종의 족보, 의사들 같은 경우 족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족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간이식 적응증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원인별로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 만성 간염, 우리가 한국에서 굉장히 흔하죠. B형이나 C형 간염들이 있고, 또 알코올성 의존증,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간 부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독성 간염,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선천성 담도 폐쇄, 또 저 같은 경우 수술을 받게 됐던 원인이었던 1차성 담가성 간경화, 1차성 경화성 담간염,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도 있고요. 또 대사장애라 그래서 윌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혈색소 침착증 같은 경우, 혈관장애로 버드키아리 증후, 또 악성 간종양, 대표적으로 간암이 있죠. 이런 경우 이제 간이식 수술이 적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원인이 있다 그래서 다 간이식이 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간이식 수술 같은 경우, 국내 같은 경우는 1990년도부터 이제 첫 시작 이후로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 계속 발전을 해왔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세계의 선도적인 의료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이식 수술을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이 더디겠는지, 아니면 수술하고 합병증을 해서 굉장히 또 오래 고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잘 회복했다 하더라도 평생 또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요. 수술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내가 감내해야 되는 실이 있을 수가 있고, 간이식 수술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 이런 득실을 따져서 정하게 되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원인들 같은 경우 크게 본다고 하면, 우선 우리가 간이 망가졌을 때는 우리 간이 딱딱해진다고 하죠. 간경화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간경화가 생겼다 그래서 반드시 간이식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간경화가 발생한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간경화 기간이 오래 지날수록 우리가 상부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심한 복수라든지 간성 호흡수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합병증이 동반이 되는 간경변 같은 경우 간이식 수술이 권유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급격하게 간부전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간이식 수술 받으신 환자분 중에서도 감기가 걸렸을 때 좀 독한 항생제를 여러 번 맞고 나서 간 자체가 망가지면서 회복이 안 돼서 급성 간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장 간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오늘 내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또 간이식 수술이 적극적으로 권유가 될 수가 있고, 저같이 이전 자가면역 간염이라든지 원발성 경화성 담간염이라든지 서서히 이제 간과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경화되고 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간의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을 때, 또 이렇게 냅뒀을 경우 담간암이라든지 담도암이라든지 이런 악성 종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간이식 수술이 권유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간암 같은 경우는 간암이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천이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간암이라 하더라도 그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암이 좀 크기가 큰다든지 여러 군데 있어서 이거를 절제했을 때 남아있는 간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망가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간 이식이 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실 의학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쨌든 이런 간이 망가져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는데,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최대한 간이식 수술을 미루고 싶다. 나는 간이식 수술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좀 지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수술을 견디지 않고 내 천수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내 수명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는 복수 때문에, 또 황달 때문에, 또는 내가 평상시 생활이 너무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이 망가져서 어떻게든 빨리 수술을 받아서 간이식 수술을 받아서 회복하고 싶다는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처럼 질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보일 수가 있고,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가 있고, 또 환자분이나 보호자 입장에서 이런 간이식 수술에 대해서 꺼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적극적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간이식 수술을 권유를 받게 되는데, 막상 간이식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요즘에도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원장님, 선생님 같은 경우 간이식 수술을 결정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지금 제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굉장히 두려워지고 지금 수술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반대로 이제 나는 간이식 수술 받아서 빨리 쾌차하고 싶은데 자꾸 수술을 미루라 그러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마냥 기다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 제가 여러 환자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일일이 알 수가 없고, 또 지내왔던 병의 진행 상황도 알 수가 없고, 또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옳다 맞다 아니면 지금 하는 게 맞다 그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 진료 영역을 넘어서 제 전공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간이식 수술을 권유를 받고 또 권고를 받았을 때 저처럼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일학적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또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간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간이식 수술을 좀 미루는 게 좋겠다, 지금은 좀 더 버텨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또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간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진행 과정으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간이식 수술이 결정되는 과정을 쭉 보시다 보면 우리가 간경화라든지 감안이라든지 이런 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 내과에서 우선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과에서 일단 진단을 내리고 치료, 약물 치료나 이런 혈관 조영 수술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통해서 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다가 어느 임계점이 옵니다. 더 이상은 내과적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이제 간이식 외과나 외과에 이제 의뢰가 돼서 간이식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경화성 담간염을 진단을 받고 나서 한 9년 가까이는 소화기 내과에서 우루사라든지 꾸준히 MRCP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왔고, 급성 담낭염이 발생을 했고, 또 담도가 이제 협착이 되는 게 발견이 돼서 응급실 통해서 입원하고 나서 스텐트를 삽입한 이후에 간이식 수술을 권유를 받고 또 외과로 이제 의뢰가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런 도입 시기, 이제 개입 시기 같은 경우는 내과 선생님 판단이 좀 중요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외과 선생님 판단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과하고 외과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이제 가치관, 개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자를 수술하기 이전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케어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간경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간이식 수술 시기를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고 아니면 이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수술 후 회복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보다 빨리 수술을 해서 개입을 통해서 이 환자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야겠다라는 그런 직업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간이식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고 좀 더 빨리 권하게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 사이에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최대한 간이식을 미루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어느 순간 간이식 외과 선생님 한번 진료를 보고 나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술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런 직업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 이식 수술, 간이식 수술의 발전 과정과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응증 말고 금기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이식 수술하면 안 된다. 금기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알코올 중독, 그래서 약물 남용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환자들, 아니면 심한 심폐질환,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굉장히 안 좋거나 해동맥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활동성 감염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간 외에, 간 바깥쪽에도 전이성 암이 있거나 이미 간암이 말기에 접어든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간이식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절대적인 금기증으로 남아있고요. 그 외에도 상대적인 금기증으로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고령 환자라든지 심한 간 문맥 혈전증이라든지 심한 관세포매라든지 아니면 담간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금기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첫 시작 단계는 굉장히 폭넓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술 자체의 기술이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 발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수술 자체만으로도 죽어나가는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현재 같은 경우는 뭐 간이식 수술 성공률로 보면 뭐 97%, 98%까지 나오는 만큼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수술인데요. 그러다 보니 수술 기법도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수술 후에 먹게 되는 면역 억제제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금기증 자체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과 선생님의 임무도 있기 때문에 적응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지금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반대로 외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술이 이만큼 발전이 했고 또 수술 이후에 복용하게 되는 면역 억제제가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간이식 수술을 결정을 좀 조기에 하게 됐는지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간이식의 적응증에서 원발성, 경화성, 담간염이라는 질환을 제가 의사를 시작하면서 진단을 받았었고 의사 생활하면서 계속 꾸준히 잘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9년 차에 접어들어서 좁아져 있던 담도가 막히면서 급성 담낭염이 발생을 했고 입원하고 나서 간이식 수술을 권유를 받게 됐는데요. 사실 수술을 간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던 시기에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간 경화도 없었고 간 기능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외에 뭐 간효소 수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100에서 200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황달 수치 자체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런 황달 수치 자체는 경화성 담간염의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경화성 담간염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몸에 있는 담관이나 담도에서 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담도암이나 담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예후가 나쁘다고 알고 있는 췌장암과 비견이 될 정도로 치료가 어렵고 또 경과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실제로 간이식 수술 아까 말씀드렸던 금기증 중에 하나가 담간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술을 권유하셨던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스텐트를 넣어서 대기를 해볼 수가 있다, 기다려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암에 담간암이 발생했을 경우는 간이식 수술에 기회조차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태가 괜찮고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간이식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 의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적응증으로 보면은 저는 간이식 수술을 안 해도 되는 환자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해서 지금 이렇게 완치가 돼서 잘 지내고 있는 중에 하나는 득실을 잘 따져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중에 하나는 제가 평생 어쨌든 경화성 담간염을 앓고 있다 보면 간경화로 진행이 되고 또 운이 나쁜 경우 담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기에 완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완치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이렇게 간이 망가져고 담도가 딱딱해지고 내 피로감이 늘어나고 황달이 진행되는 것을 좀 더 조기에 교정할 수 있는 득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또 내가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후에 내가 의사생활을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인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되고 합병증이 생겼을 때 뭐 3개월이든 6개월, 1년 동안 공백기가 생기고 그 동안에는 내 직업도 잃게 되고 내 직장도 잃게 되고 또 내가 회복하지 못하는 동안은 또 일상생활이 파괴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조기에 수술하다 보면 나중에 경화성 담간염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이제 득실을 따져보았는데요. 우선 간이식 수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빠르고 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수술 전 상태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이 빠릅니다. 간이식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자가 젊으면 젊을수록 수술하고 나서 빨리 회복하고 수술하기 전에 이런 합병증이나 간경변이나 간암이나 어쨌든 저 같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도 마찬가지로 그런 증상 자체가 좀 덜하고 병의 진행 정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회복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전 상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간이식을 권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선 스스로도 득과 실을 좀 많이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피폐하고 너무 힘들고 병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하는 게 힘들면 적극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지낼만 하고 아직은 내가 수술할 정도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생기는 게 좀 두렵고 회복하는 것들이 두렵고 좀 그런 것들이 무섭다고 하면 만약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아직은 수술을 좀 더 미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수술을 미뤄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좀 이렇게 내 몸에 마치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좀 두렵고 이런 것들 좀 빨리 완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완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서 간이식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젊고 어떤 선천질환이든지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간이식 수술을 결국에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투병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은 수술 자체를 좀 앞당겨서 젊고 건강할 때 수술을 받는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때는 내과 선생님한테는 좀 정중하게 제가 간이식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외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받아서 외과 선생님의 소견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저 같은 경우 제가 실제로 입원했을 경우 이제 봤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80세 이제 외국 환자분이시긴 했는데 아랍에서 오신 80세 노인분께서 간이식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회복을 하시려고 하셨던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같이 입원했던 환자분 중에는 21살, 22살 여자 환자 알코올성 의존증 때문에 알코올성 간경화가 생겨서 간부전 때문에 수술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안 돼 혹은 너무 젊어 아니면은 아직 상태가 안 좋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의료로 많이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막상 간이식 수술을 결정할 때는 내 삶의 의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수술하고 나서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적극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고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합병증 없이 잘 지내오고 있지만 제가 다시 35살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간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하면은 저는 그때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식 수술 자체가 굉장히 의료기술이 또 발전하고 있고 이를 받쳐줄 수 있는 면역 억제제나 약물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만큼 간이식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혹은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 의료진이 여러분께 만약에 간이식 수술을 권유를 하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결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미뤄서 좋아지는 상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께서 간이식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어떤 가치 판단, 아까 말씀드렸던 득과 실을 잘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영상을 제작을 하였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여러분이 남기신 질문 중에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 영상으로 제작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